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이게 맞나? 싶거나 내가 생각한 발음이랑 너무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. 파닉스, 영어 읽기의 핵심, 모음 학습 가이드라는 블로그 글인데요. 오늘은 이걸 보면서 파닉스가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왜 사람들이 좀 쉽게 넘어가는 이 모음이 영어 읽기의 진짜 핵심 열쇠라고 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글이 파닉스 규칙, 그러니까 영어 철자랑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면서요. 특히 이 모음의 중요성, 그리고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. 아마 듣고 나시면 영어 읽기를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구나 하는 좀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일단 파닉스, 이게 뭔지부터 좀 짚고 가죠. 그래서는 영어 철자 소리 대응 규칙 학습법 이렇게 정의하네요. 예를 들면 cat 있잖아요. C는 크, A는 에, T는 트. 이 소리들을 합쳐서 cat 이렇게 읽는 법을 배우는 거. 이게 파닉스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파닉스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소리 규칙, 어떤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도 이거 혹시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훨씬 효율적이고요. 효율적이네요, 확실히. 그런데 보통 파닉스 배운다고 하면 뭐랄까 자음부터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글은 좀 놀랍게도 모음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. 여기가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. 왜 하필 모음일까요? 자음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. 물론이죠. 자음도 중요하죠. 하지만 모음이 영어 읽기에서는 거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드는 근거를 좀 보면요. 첫째는 거의 모든 영어 단어에는 모음이 꼭 들어가요. 그렇죠. cat, pen처럼요. 모음 없이는 사실 단어가 그렇죠. 만들어지기가 어렵죠. 거의 불가능하고요. 둘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같은 모음이라도 소리가 막 달라져요. A 하나만 봐도 애플 할 땐 애 소리 나는데 케이크에선 A, 또 카에선 아 소리가 나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게 진짜 헷갈리죠. 오도 그렇고, 핫, 홈, 문, 다 다르고. 바로 그겁니다. 그 변화무쌍함. 그것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 모음 소리의 변화를 딱 잡아야 읽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. 아하, 그 변덕스러운 소리 변화를 잡는 게 관건이군요. 정확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 소리가 바뀌면 단어 뜻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. 핀하고 펜처럼요. 결국 이 글이 말하려는 건 이 복잡한 모음 소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고 발음할 수 있는 능력. 이게 그냥 글자 읽는 걸 넘어서서 진짜 유창하게 읽는 능력의 기본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와, 모음이 진짜 핵심이네요. 그럼 종류도 꽤 있겠어요. 그래서는 단모음, 장모음, 이중모음 이렇게 나누던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단모음은 캣의 에, 장모음은 케이크의 A, 이중모음은 아웃의 아우 뭐 이런 식인 거죠. 네, 그게 기본적인 분류죠. 참고로 글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실제 배울 때는 카, 포 같이 R 소리가 붙어서 모음 소리가 또 바뀌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R 통제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꽤 중요하게 다뤄져요. 이것만 봐도 모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죠. 아, 알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규칙이군요. 그럼 이 복잡한 모음들을 좀 효과적으로 배우려면 방법이 있을까요? 그래서 5단계 학습법을 제시하던데 어떤 순서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네, 그냥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강조해요. 1단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A, E, I, O, U의 짧은 소리, 그러니까 단모음부터 익히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자주 나오고 좀 예측하기 쉽거든요.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기본적인 자음 소리들을 배우고요. 3단계에서 이 자음이랑 단모음을 합쳐보는 거죠. cat, bed 같은 아주 간단한 CVC, 즉 자음, 모음, 자음 단어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소리를 이렇게 붙여보는 연습이죠. 아, 일단 쉬운 거부터 하고 그걸 조합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로 넘어가는 거군요. 그렇죠. 4단계에 가서야 이제 케이크의 A 같은 장모음이나 아웃의 아우 같은 좀 더 복잡한 이중모음 규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. 마지막 5단계는 실제 문장 안에서 배운 단어들을 직접 찾아 읽으면서 적용해보는 단계고요.
이 순서가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, 예측 가능한 것에서 좀 불규칙한 걸로 나아가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죠. 근데 이런 규칙만 안다고 모든 단어를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the라던가 was 같은 단어들은 규칙대로 안 읽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죠? 아, 네.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. 그래서도 그 부분을 빼놓지 않아요. 이런 파닉스 규칙의 예외들 있잖아요. 이런 걸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규칙 학습이랑 같이 그냥 단어 자체를 통째로 눈에 익혀야 한다고 말해요. 그러니까 규칙 학습이랑 통함기를 병행하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. 이 소리 중심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요. 아, 글에 나왔던 그 초등학생 사례가 딱 그거네요. 3주 만에 간단한 단어를 읽게 됐다는 거. 이게 단모음이랑 11시 단어 반복 학습의 효과군요. 맞습니다. 파닉스라는 게 단순히 단어 읽는 기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도 영어를 읽을 수 있네?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영어 공부 전체에 대한 어떤 주도성, 이런 걸 키워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이게 여러분의 영어 읽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영어 읽기라는 벽을 넘어서려면 파닉스를 알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변화무쌍한 모음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. 오늘 살펴본 글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 파닉스, 특히 모음소리 규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읽는 능력에만 영향을 미칠까요? 어쩌면 여러분의 영어 듣기 능력, 그러니까 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나 혹은 말하기 위해서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는 데는 또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,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.